어서오세요. 소복한 책방입니다. 책 처방은 이쪽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하는 방향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책 속에 완전히 빠져들고 싶다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드릴게요. 문모카 작가의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판타지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책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어느 도시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해요. 그 도시에 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싱크홀에 빠지게 되고 국가는 그들을 구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시 자체를 폐쇄해버려요. 주인공인 신입경찰 수사관은 비공식 명령을 받아서 어느 작전에 투입되는데 작전 구역이 바로 유령도시.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싱크홀에 매몰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죽음을 딛고 초능력자가 되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을 그린 SF 판타지 소설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특히 초능력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책의 인상 깊은 구절들을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책을 처방 받으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난 네 옆에 있어도 괜찮아. 너 같은 사람이 돼도 괜찮아. 이 둘의 비극은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는 데에 있지 않아요. 거기서 그쳤다면 어느 누가 다른 한쪽을 척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비극의 원인은 두 사람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공통된 생각 하나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정점에 있기에 합당하지만 우두머리가 되어선 안 됐던 사람이었다. 계단을 만드는 건 두 명일 수 있어도 그것을 밟고 올라 탈출하는 건 둘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끈질기게 위까지 다다르도록 견뎌내야만 한다. 그들은 함께 이돼 종래인 각자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용서해야 할 것이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땅이 바다가 되고 산이 모래밭이 된 먼 미래에 만약 그때도 이 별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저주하는 저 싱크홀에 흐르는 바닷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완벽하게 둥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여행짐을 싸고 어린 꼬마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폭포를 향해 손을 뻗고 검은 구멍이 아닌 푸른 절벽 앞에서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르죠.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겠어요? 정여주는 미소 지었다.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이로 느낄 만큼 찬란한 미소였다. 왜겠어요? 단도를 거머쥔 여자의 손이 도중에 뚝 멎었다. 칼자루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온 힘을 주어 밀어도 칼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는 제 깃볼에서 한 뼘 거리에 멈춰있는 칼날엔 눈길도 두지 않았다. 피곤한 듯 잔뜩 충혈된 남자의 눈은 조금 전 자신에게 달려든 움직이지 않는 단도를 부여잡고 낑낑대는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다. 덫에 걸린 산짐승을 겨냥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꼴에 비해 남자의 자세이며 표정은 평온하기 그지없었는데 죽은 사람이 눈만 끔뻑이는 거로 보일 만큼 생기가 없어서 얼핏 혐오감이 들 정도였다. 건너편이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무거운 울림이 하나둘 착실히 건너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제야 남자의 자세가 변했다. 여자는 공격을 예상하고 고개를 뒤로 뺐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숲 바깥에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불길한 소음이 섞였다. 날 수 없는 것이 하늘을 나는 소리였다. 거대한 덩치가 나무들을 우지끈 부수며 날아들었다. 한둘이 아니었다. 어느 것은 낡은 주택 일부였고 어느 것은 바위처럼 보이는 시멘트 덩어리였다. 여자는 조금 전에 진동이 폭발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날아오는 것들은 그 폭발의 잔해였다. 여자는 몸을 숙였다. 추락 지점을 벗어날 시간도 없었으니 칼을 챙길 틈은 더더욱 없었다. 웅크려 앉은 건 본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가 엎드리는 기색은 없었다. 내달려 도망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곧바로 이어져야 할 거대한 폭발 잔해가 주위에 내리꽂히는 소리 역시 나지 않았다. 여자는 양쪽 귀가 짓이겨진 건지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 돌가루가 이슬비처럼 후두둑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면에 닿기 전에 우뚝 멈췄다. 여자의 시선은 공중에 멈춘 돌가루를 계단 밟듯 타고 올라가 머리 꼭대기로 향했다. 하늘을 가리고 떠있는 거대한 철골은 비행기나 헬리콥터 따위가 아니었다. 조금 전 머리 위로 떨어지려던 건물 잔해였다. 나무들을 쓰러뜨리며 무서운 기세로 날아오던 온갖 덩어리도 그들에게 닿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섰다. 그 거대한 잔해들은 허공의 박제라도 된 것 같았다. 혹은 구름이나 태양에서부터 이어진 가느다란 실의 의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지렛대에 올라탄 것처럼 보였다. 그것들이 무해한 작은 동물인 줄 아는 듯 남자는 그곳에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굳었다. 눈길을 느꼈는지 남자도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남자의 눈높이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여자가 놓친 단도였다. 단도는 공중에 떠있는 다른 사나운 것들과 마찬가지로 허공에 멈춰 있었다. 칼을 내지른 여자의 팔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칼날을 꿈쩍도 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단도는 공중에 붙박였다. 남자는 주인 잃은 단도를 잡았다. 공중에 단단히 박혀있던 작은 칼은 우스울 정도로 허무하게 남자의 손에 감겨들었다. 도망 안 가? 남자가 말했다. 차라리 이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이 남자를 죽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시간의 타래가 감길 때마다 그 생각은 퇴색되었다가 덧칠되고 희미해졌다가 견고해지길 수없이 반복하는 변덕을 부리게 되지만. 도망가죠.
남자가 단도를 치켜들고 말했다. 도망갈 방법이야 없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를 쳐다만 본 건 도망갈 수 없다는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피로와 환멸 때문이었다. 남자는 도축자처럼 효과적인 자세로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게 짜증스러워 견딜 수 없다는 양 인상을 찌푸렸다. 남자의 이마에 그어진 주름을 따라하기라도 하듯 허공에 떠있던 건물 파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왼편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다닥다닥 멈춰있던 조각들이 일제히 부서지며 더 작은 여러 개의 파편들을 만들어냈다. 따가운 폭발음이 터지기 직전에 여자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도망쳐.